안녕하세요. 이번에 읽어드릴 책은 제목이 상당히 길어요.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라는 베스트셀러 작가죠. 무라카미 하루키의 장편 소설입니다. 양억간 옮겼고요. 믿음사에서 출판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굉장한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뭐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은 장편 소설도 굉장히 많이 썼는데 단편 소설도 많이 썼거든요. 다 재밌어요. 장편 소설이 힘들면 단편 소설부터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재밌어요. 제가 20대 때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을 굉장히 많이 읽었고요. 이분한테 영감을 받아서 일본 소설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내가 일본 소설을 읽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한 소설을 읽는다고 알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결코 야하지가 않아요. 재밌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한 부분이잖아요. 남녀간의 사랑은. 그 남녀간의 사랑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들을 그냥 글로서 표현했을 뿐이고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야한 소설이 아니에요. 그런 장면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 게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이고요. 근데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해 놨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책은요, 차례가 1에서 19까지 나뉘어져 있고요. 보통 일본 소설은 차례를 제목을 붙이지를 않고 숫자로 많이 이렇게 나눠놨어요. 깔끔하게. 옛날 세계문학이 그렇더라고요. 소재를 나누지 않고 그냥 숫자로서 이제 단락 차례를 나눠놨는, 전통적으로 일본 소설도 거의 대부분 이래요. 그리고 447페이지까지 있는 굉장히 긴 장편 소설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게 중간 정도 돼요. 10이에요. 10. 10의 중간 부분이에요. 208페이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목소리도 별로 좋지도 않고 발음도 굉장히 많이 세죠. 혀가 짧아가지고 발음이 좋지 않습니다. 듣기 싫은 분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러나 그 좀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한번 목소리를 다듬어가면서 저 역시 성장하고 발전하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공은 스쿠루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아오는 놀란 듯 했다. 그는 걸으면서 스쿠루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거 좋을지도 몰라. 갈 수만 있으면 나도 가고 싶군. 구로하고는 그의 결혼식 때 보고는 그만이었으니까. 그리고 지금이니까 하는 말인데 나 구로를 좋아했어. 그리고 아오는 앞을 바라본 채 몇 걸음 나아갔다. 하지만 지금 나는 아이가 하나 반인데다가 이렇게 일에 쫓기는 몸이야. 주택 대출도 있고 매일 개를 데리고 산보도 시켜줘야 해. 도저히 핀란드까지 갈 여유가 없어. 만약 구로를 만나면 안부 전해줘. 전해줄게. 그렇지만 그 전에 아키를 만나볼 생각이야. 그래? 하고 아오는 애매모호한 표정을 지었다. 얼굴 근육이 조금 이상하게 움직였다. 난 요즘 그 녀석하고는 안 만나. 왜? 지금 녀석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 대충은. 하긴 여기서는 별로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네. 직접 만나기 전에 선입견을 주어서는 안 되니까.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녀석이 하는 일이 도무지 마음에 안 든다는 것 정도야. 그렇기도 해도 별로 얼굴도 보지 않게 됐어. 서운한 일이지만. 스구루는 말없이 아오의 넓은 보폭에 맞춰 발걸음을 옮겼다. 그 친구 인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 아니야. 하는 일에 대해 의문을 느끼는 것뿐이지. 의미가 달라. 아오는 마치 자신을 타이르듯이 말했다. 아니, 의문을 느끼는 것도 아니지. 그런 사고방식에 도저히 익숙해질 수 없다는 것뿐이야. 아무튼 지금 그 친구는 이 지역에서 꽤 유명 인사야. 뛰어난 벤처 사업가로서 텔레비전이나 신문, 잡지 여러 곳에 얼굴을 내밀어. 어떤 여성지에 따르면 가장 성공한 30대 독신 남성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거야. 가장 성공한 30대 독신 남성?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전개지. 녀석이 여선지에 나오다니 상상도 못했어. 아우는 감탄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시루는 어떻게 죽었어? 스구루는 화제를 바꾸었다. 아우는 갑자기 길 한복판에 멈춰섰다. 움직임을 멈추고 마치 조각상처럼 우뚝 섰다. 뒤에서 걸어오던 사람이 자칫 부딪힐 뻔했다. 그는 스구루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잠깐만, 시루가 어떤 식으로 죽었는지 너 정말 아무것도 몰라? 알 리가 없잖아. 지난주까지 그 애가 죽었다는 사실도 몰랐어. 아무도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신문도 안 읽어? 그냥 훑어보기는 해. 그렇지만 그런 기사를 보지 못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도쿄의 신문에는 그리 크게 나오지 않았을 거야. 너희 가족도 거기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했어? 수구루는 고개만 저을 따름이었다. 아오는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 없이 앞을 바라보며 다시 쟁걸음으로 나아갔다. 수구루는 그 뒤를 따랐다. 잠시 후 아오가 입을 열었다. 시로는 음대를 졸업한 다음 한동안 집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다가 집을 나와 하마마스 시내로 옮겨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 그로부터 2년 정도 지나 집에서 교살된 시체로 발견되었어.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되어 찾아간 어머니가 발견했지. 어머니는 그때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어. 아직도 범인도 모르고. 스구루는 마른 침을 삼켰다. 교살? 아오가 말했다. 시로가 죽은 채 발견된 건 6년 전 5월 12일이야. 그즈음 우리는 거의 왕래가 없었어. 그래서 그 애가 하마마스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잘 몰라. 왜 하마마스에 갔는지 그조차도 몰라. 발견됐을 때는 사후 사흘이 지났어. 아무도 모른 채. 부엌 바닥에 사흘이나 그렇게 방치되었던 거지. 아오는 걸으면서 말을 이었다. 나고야에서 치러진 장례식에 갔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 내 몸의 한 부분이 죽어 돌이 되어버린 듯한 기분이었어. 그렇지만 아까 말했듯이 그때 우리 그룹은 사실상 흩어진 상태였어. 다들 어른이 되어 각자 다른 생활의 근거가 생겼고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해. 우린 더 이상 순진무구한 고등학생이 아니었지. 그래도 예전에는 소중한 의미를 지녔던 무엇인가가 점점 색이 바래고 고멸되어 가는 것을 지켜보는 건 슬픈 일이야. 그렇게 생기발랄한 시대를 같이 지내며 같이 성장했는데. 숨을 들이마시자 스구루의 배가 타는 듯이 아팠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혀가 부풀어 오르고 꼬여 입안을 꽉 틀어 막아버린 듯한 느낌이었다. 다시 휴대전화에서 비바 라스베가스가 울렸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무시하고 아우는 그대로 걸어갔다. 어울리지 않은 장소에 잠을 흘려둔 그 멜로디는 한참이나 그의 호주머니 속에서 밝게 울리다가 결국 멈추었다. 렉서스 쇼룸 입구에 이르렀을 때 아우는 커다란 손을 내밀어 스구루의 손을 잡았다. 힘찬 악수였다. 널 만나서 정말 기뻤어. 그는 스구루의 눈을 들여다보며 그렇게 말했다. 상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을 하고 힘차게 손을 잡는다. 옛날과 다르지 않았다. 일을 방해해서 미안하다. 스구루는 겨우 입을 뗐다. 괜찮아. 그런 건. 언젠간 여유가 있을 때 또 만나서 천천히 이야기하고 싶어. 해야 할 말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 나고야에 올 일 있으면 미리 연락해줘. 연락할게. 곧 다시 만나게 되겠지. 그런데 옛날에 시로가 자주 쳤던 피아노 곡 기억해? 프란츠 리스트의 르말 드 페이라는 5, 6분 정도의 조용한 곡인데. 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멜로디를 들으면 기억할지도 모르지. 그런데 그 곡명만은 난 모르겠어. 난 클래식 음악을 잘 모르니까. 그게 뭐 어쨌는데? 아니, 그냥 생각이 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있어. 렉서스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이야? 아우는 웃었다. 아, 자주 듣는 말인데 의미는 애당초 없어. 그냥 만든 말이야. 뉴욕의 광고회사가 도요타의 의뢰를 받아 만들어냈지. 아주 고급스럽고 의미가 깊은 듯한 울림이 좋은 말을 만들어달라고 한 거야. 참 묘한 세상이야. 한편에서는 부지런히 철도역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또 한편에서는 거액을 받고 그럴듯해 보이는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으니
그걸 일반적으로는 산업의 세련화라고 하지. 시대의 흐름이야. 아오는 얼굴에 큰 웃음을 피워냈다. 우린 서로 그 흐름에 뒤지지 말자. 그리고 두 사람은 헤어졌다. 아오는 호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서 쇼룸 안으로 들어갔다. 아오와는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며 스그루는 생각했다.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은 16년 만에 재회하는 애친구에게는 분명 짧았을지도 모른다. 나누지 못한 이야기도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스그루는 둘 사이에 나누어야 할 소중한 것은 더는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 다음 스그루는 택시를 타고 도서관으로 가서 6년 전에 신문기사 축소판을 청구했다. 여기까지 211페이지예요. 저는 이 대목을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여기서 조금 이 문제의 해결점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굉장히 시원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11 여기를 또 읽어보셔야 될 것 같네요. 212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다음날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스그루는 아카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사무실은 렉서스 쇼룸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겉면을 유리로 덮은 초현대식 빌딩의 8층 절반을 사용하는 곳이었다. 나머지 반은 유명한 독일 제약회사의 사무실이었다. 스그루는 어제와 같은 짙은 색감의 양복을 입고 사라가 선물한 블루 넥타이를 맸다. 입구에는 비욘드라는 참신한 디자인의 로고가 크게 걸려 있었다. 사무실은 열린 느낌으로 밝고 깨끗했다. 리셉션 벽에는 원색을 마음껏 구사한 커다란 수상한 한 점이 걸렸다.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심하게 난해한 그림은 아니었다. 그것 말고는 장식다운 장식은 없었다. 꽃도 없고 꽃병도 없었다.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 입구만 봐서는 상상도 안 가게 되어 있었다. 머리카락에 바깥쪽으로 산뜻하게 웨이브를 넣은 20대 초반의 여자가 리셉션 데스크에서 그를 맞이했다. 옅은 푸른색 반소매 원피스에 진주 브로치를 달았다. 낙관적인 인생관을 가진 풍족한 가정에서 건강하고 귀하게 자란 여자처럼 보였다. 그녀는 스그루의 명함을 받아들고는 얼굴에 웃음을 가득 머금은 채 커다란 개의 부드러운 코끝을 누르는 듯한 손짓으로 살짝 내선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안쪽 문이 열리고 다부진 몸매의 여자가 나타났다. 나이는 대충 40대 중반, 어깨가 넓은 어두운 색깔의 정장을 입고 굽이 두꺼운 검은색 팜퍼스를 신었다. 어색할 정도로 이목구비에서 어떤 결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짧게 커트한 머리에 강인해 보이는 턱, 한눈엔 유능한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 때로 세상에는 무슨 일을 시켜도 잘해낼 것 같은 중년 여자가 있는데 그녀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여배우라면 노련한 간호부장이나 고급 유곽의 여주인 역을 맡을 것 같았다. 그녀는 스그루가 내민 명함을 보고 살며시 우기숨 섞인 표정을 지었다. 도쿄의 철도회사 시설부 건축과정 대리가 나고야의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 세미나 대표에게 도대체 무슨 볼일이 있을까? 그것도 약속도 잡지 않고. 그러나 그녀는 방문 목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잠시 여기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최소한의 미소를 머금고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스그루에게 의자를 권하고는 나왔던 문으로 다시 들어갔다. 크롬과 하얀 가죽이 어우러진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의 단순한 의자였다. 아름답고 깨끗하고 조용하면서 옹기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가느다란 비가 내리는 백야처럼 스그루는 그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그동안의 젊은 여자는 데스크에 놓인 노트북으로 뭔가 작업을 했다. 때로 스그루 쪽으로 눈길을 던지고 격려의 뜻을 담은 미소를 보냈다. 렉서스의 리셉션 데스크 아가씨와 마찬가지로 나고야에서 가끔 볼 수 있는 타입의 여성이었다. 잘 정돈된 얼굴에 몸가짐이 예쁘다. 호감이 간다. 머리카락이 늘 깨끗하게 컬을 넣고 있다. 이런 여자들은 돈이 좀 드는 사립여대에서 프랑스 문학을 전공하고 졸업해서는 그 지역 회사에 취직하여 리셉션 데스크 담당이나 비서 일을 한다. 거기서 몇 년을 근무하고 한 해에 한 번 정도 여자친구들과 파리 여행을 하고 쇼핑을 한다.
미래가 밝은 남자 사원을 찾아 또는 선을 봐서 결혼한 다음 축복 속에서 퇴직한다. 그 다음은 자식을 유명사립대학에 넣기 위해 열성을 다한다. 스구루는 의자에 앉아 그런 여자의 일생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5분 정도 후에 중년 비서가 돌아와서는 스구루를 아카의 방으로 안내해 주었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아까보다 한 눈금 정도 더 호의적으로 바뀌었다. 거기에는 약속도 잡지 않고 보스를 만나러 온 상대에 대한 경의와 친밀감이 배어 있었다. 아마도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앞장서서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보폭은 넓고 그 발소리는 성실한 대장장이가 이른 아침에 내는 소리처럼 딱딱하고 분명했다. 복도에는 두꺼운 불투명 유리로 된 문이 몇 개 늘어섰는데 안에서 말소리를 비롯한 어떤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전화벨이 끝없이 울려 퍼지고 문이 쉴 틈 없이 열렸다 닫히는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은 반드시 큰 소리로 외쳐대는 스구루의 직장에 비하면 이건 별천지였다. 아카의 사무실은 회사 전체 규모를 볼 때 의외라 할 정도로 아담했다. 역시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의 책상이 있고 자그마한 소파세트와 목적 캐비닛이 있었다. 책상 위에는 오브제 같은 스테인리스 스틸 데스크 조명과 맥킨토시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캐비닛 위에는 뱅앤드 온루스 오디오 세트가 있었고 벽에는 역시 원색을 마음껏 구사한 커다란 수상화가 걸렸다. 립셉션에 걸린 것과 같은 작가의 작품인 듯했다. 창은 넓고 큰 길에 면했지만 소음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초여름 햇살이 방바닥에 깔린 뮤직 카펫 위로 떨어졌다. 품이 있고 바지런한 햇살이었다. 방은 단순하고 통일감이 있었다. 잡다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가구 하나하나와 기구는 고급스러웠지만 렉서스 쇼룸이 윤택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반면 모든 것이 겸손하면서 눈에 띄지 않게 설정되었다. 돈을 들인 익명성, 그것이 그 사무실의 기본적인 컨셉인 것 같았다. 아까는 책상에서 일어나 스구루를 맞이했다. 20살 시절에 비해 겉모습이 많이 변했다. 키는 옛날과 변함없이 160cm 못 미쳤지만 머리가 눈에 띄어질 만큼 얇아졌다. 원래가 가느다란 머리카락이었지만 그게 더 가늘고 이마가 드러나면서 머리꼴이 뚜렷이 보였다. 줄어든 머리카락을 보완이라도 하려는 듯 구렛나루에서 턱까지 수염을 길렀다. 엷은 머리에 비해 새까만 수염이 눈에 띄는 대비를 이루었다. 가로로 가느다란 금속태 안경은 아래 위로 긴 개라는 얼굴에 잘 어울렸다. 몸은 변함없이 가늘고 군사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가느다란 핀 스트라이트 무늬 하얀 셔츠에 갈색 니트 타이, 셔츠 소매는 팔꿈치 언저리까지 접어 올렸다. 바지는 크림색 치노 팬츠였고 신발은 부드러운 갈색 가죽 로퍼, 양말은 신지 않았다. 간편하면서도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시사한다. 아침부터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 스구루는 먼저 사과했다. 그러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을지도 몰라서. 설마. 아까는 그렇게 말하며 손을 내밀어 스구루와 악수를 했다. 아우와는 달리 작고 부드러운 손이었다. 잡는 스타일도 얌전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아무렇게나 하는 그런 악수가 아니었다. 네가 만나자고 하는데 왜 싫다고 하겠어. 언제나 대환영이야. 일은 바쁘지 않아? 물론 일은 바빠. 그렇지만 이곳은 내 회사이고 내 위에는 아무도 없어. 내 재량으로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 시간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내 자유야. 물론 마지막에는 앞뒤를 맞추어야 하지만 신이 아닌 이상의 시간의 총량까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어. 가능하다면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 만일 지금 바쁘지 않으면 그쪽 일정에 맞춰 내가 다시 와도 돼. 시간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모처럼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여기서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스구루는 인용 검은 가죽 소파에 앉고 아카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작은 탐원형 테이블이 놓였고 그 위에는 묵직해 보이는 유리 재떨이가 있었다. 아까는 스구루의 명함을 다시 집어들고 자세히 점검이라도 하듯이 눈을 가늘게 뜨고 지그시 바라보았다.
과연 그랬구나. 다잡기 스그루는 바라는데도 역을 만드는 건가? 그렇다고 말하고 싶지만 어색하고도 역을 새로 지을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아. 도심지에 새로운 노선을 만들기는 힘드니까 하는 일은 대부분 기존 역을 보수하는 거야. 장애인 시설, 화장실 다기능화, 스크린도어 설치, 구내 점포 증설, 다른 회사의 선로와 승차 조정. 역의 사회적 기능을 바뀌니까 해야 할 일도 꽤 많아. 아무튼 역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네. 그런 셈이지. 결혼은 했어? 아니, 아직도 신이야. 아까는 다리를 꼬고 치노 팬츠 자락에 붙은 실밥을 손으로 털어냈다. 난 한번 결혼했어. 27살 때. 그렇지만 1년 반 만에 이혼했어. 그 후로는 혼자야. 독신이 편하고 좋아.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고. 너도 그런 주의인가?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결혼은 해도 좋다고 생각해. 시간은 오히려 남아돌 정도니까.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상대를 아직 못 만났을 뿐이야. 그는 사라를 떠올렸다. 그녀라면 혹시 마음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수구루는 아직 사라에 대해 잘 모른다. 그녀도 수구루를 잘 모른다. 서로에게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 보니 사업이 아주 잘 되는 모양이야. 수구루는 말하면서 아담하고 산뜻한 사무실 안을 둘러보았다. 10대 시절 아오와 아카와 수구루는 서로를 야, 이 녀석 등으로 부르며 친밀함을 확인했다. 그러나 16년이 지난 지금 얼굴을 마주하고 보니 그 시절이 이미 끝났음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 아오와 아카는 수구루에게 어이 너! 라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내뱉었지만 수구루는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없었다. 스스럼없이 그들을 대한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이미 자연스럽지 못한 일이었다. 응, 현재로서는 잘 돼가는 편이야. 아까는 헛기침을 한번 했다. 우리 회사가 어떤 데인지 좀 알아? 대충은 알지. 인터넷에 나온 내용으로 맞다면. 아까는 웃었다. 거짓은 없어. 그대로야.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 나와 있지. 이건 이 속에만 있거든. 아까는 손가락 끝으로 자신의 간자놀이를 툭툭 쳤다. 셰프와 마찬가지야. 가장 중요한 건 레시피에 적지 않아. 기업을 대상으로 인재를 교육하고 육성하는 것. 그것이 이 회사의 주요 업무라고 이해했는데? 맞는 말이야. 우리는 신입사원을 교육하고 중견사원을 재교육해. 그런 서비스를 기업에 제공하지. 고객의 요청에 맞춰 새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전문가답게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해. 기업은 시간과 수고를 덜 수 있어. 사원 교육 아웃소싱이고 말 그대로야. 모든 게 내 아이디어 하나에서 시작된 사업이야. 만화에 그런 장면이 자주 나오잖아. 머리 위에 전구 하나가 팍 켜지는 그림. 바로 그거야. 창업자금은 잘 아는 대출업체 사장이 나를 믿고 투자해줬어. 우연히 그런 뒷받침이 있었기에 할 수 있는 일이었어. 그런데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지? 아카는 웃었다.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니야. 대학을 나와 대형 은행에 들어갔지만 일이 재미없었어. 위에서 진짜로 무능한 놈들 뿐이고 눈앞에 있는 일밖에 생각이 없고 자기 안무 지키기 급급해서 미래를 보려 하지 않았지. 일본 최고 은행이 이 지경이라며 이 나라의 미래는 암흑이라고 생각했어. 3년을 참으며 일했지만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았어. 점점 나빠질 정도야. 그래서 대부업체로 옮겼지. 거기 사장이 나를 마음에 들어해서 그쪽으로 오지 않겠냐고 손짓해 주었던 거야. 여러 가지 일들을 은행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일 자체도 재미있었어. 그러나 역시 위에 있는 놈들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 사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2년 좀 더 있다가 사표를 냈지. 아카는 호주머니에서 빨간 말보로 담배를 꺼냈다. 피워도 돼? 물론 괜찮아. 아카는 담배를 물고 작은 금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눈을 가늘게 뜨고 연기를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뿜었다. 끊어야 하는데 하면서도 잘 안 돼. 담배를 안 피우면 일이 안 되거든. 금연해본 경험 있어? 스구루는 태어나서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아까는 말에 이어갔다. 아무래도 난 누구 밑에서 일하는 건 체질이 아닌 모양이야. 언뜻 보기에는 그렇지 않잖아. 나도 대학을 나와 취직할 때까지는 내 성격이 그런 걸 깨닫지 못했어. 그런데 정말 그랬던 거야. 별것도 아닌 치들한테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받으면 꼭지가 돌아버려 툭 하는 소리를 내면서 그런 인간은 사회생활을 못해. 그래서 마음의 결정을 내렸지. 그러면 나 스스로 뭔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